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 수석연구원 박동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 IR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은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기초 연구와 그리고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암 고위험군 선별 조기 진단 및 표적 항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적의 암 관리 및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원천 기술로는 최적 바이오마커 패널 구축 및 분류 통계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제조 및 초음파 약물 전달체 제어 기술을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의 암 조기 진단 플랫폼 기술, 그리고 초음파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조기 진단에서 동반 진단으로 진단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의 적극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은 2001년 설립되어 현재 이덕윤 대표이사께서 CEO를 맡고 계시며, 회사 창립자이자 기술 개발을 주도해 오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철우 교수께서 CTO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 전체 임직원 수는 총 26명으로 그중 약 54%가 R&D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영역으로는 최암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및 패널 구축, 그리고 표적 약물 전달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암 진단 기술인 아이파인더 기술과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 기술입니다. 저희 진단 기술은 액체 생검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로, 현재 액체 생검 분야의 기술은 복합 마커와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한 진단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세계 액체 생검 시장은 2020년 약 11억 달러를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 20.2%로 2027년에 약 38억 달러를 기록할 예정이 있고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일루미나사의 그레일 제품이나 이그젝 사이언사의 캔서식, 그리고 바이오인프라의 아이파인드 등과 같이 이런 복합 바이오마커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진단 기술들이 현재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아이파인더의 바이오마커 패널 선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내에는 생리학적 변화나 이런 암과 같은 질병 유무를 나타내는 다양한 바이오마커가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특정 바이오마커가 특정 질환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바이오마커 발굴에 주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암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생성 및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바이오마커로는 그 암이나 이런 질병을 진단하기에는 그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지속적으로 암세포에 대한 이질성과 종양 미세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종양의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섹터에서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고 그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암을 특정하는 종양 바이오마커 이외에도 암의 발생으로 인해 면역 관련된 마커, 염증 마커, 신생혈관 관련 마커, 대사 마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양과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저희 이 암과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마커 조합을 저희는 선별하였고요. 그 마커들의 연관 지수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통해서 기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8대 암에 대한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암 특이 마커 9개, 그리고 면역 염증 관련 마커 6개, 대사성 마커 4개 등을 포함한 총 19개 마커 조합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마커 패널의 수치를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기초 분석을 수행하고, 이제 암과 정상 분류를 통해
통계 분석법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커 조합의 암 연관성을 수치로 정량하고 측정한 수치를 대입하여서 암과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진단하고자 하는 암마다 각각 다른 알고리즘과 마커 패널을 구축을 하여서 개별 암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각 암에 대한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암 위험도 서비스인 아이파인더의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위험도 검사 서비스는 단백질 마커, 유전자 마커, 펩타이드 마커를 이용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개별 암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다중 바이오 마커 패널을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체열을 통해서 이 다중 바이오 마커 패널에 대한 수치 값을 측정을 하고 이 값을 분류 통계 알고리즘에 넣어서 특정 암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과는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검사 서비스는 다중 단백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8대암 위험도 선별 검사인 아이파인더와 다중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유방암 선별 검사인 엑스파인더, 그리고 다중 펩타이드 마커를 이용한 간암 감시 검사인 엠파인더 HCC에 대해서 개발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파인더 서비스 정확도에 대한 평가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장표에서 그 회색 계열로 나타낸 부분들이 각 특정 암에 대한 종양 표지다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정확도 부분이 저희 아이파인더 서비스에 대한 각 종양별 정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암과 유방암을 제외하고 다양한 단일 표지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정확도의 그 암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을 특정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감도와 특이도 부분에서 약 85%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말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민감도는 암을 암으로 진단하는 정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특이도는 암이 아닌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기술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단연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종별로 단백질 마커, 유전자 마커, 펩타이드 마커를 활용한 최적의 다중 바이오 마커 패널 구축에 성공하였으며 각각의 마커 분석법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중 단백 마커를 활용한 8대암 위험도 서비스인 아이파인더는 당사의 대표 서비스로 현재 많은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확보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유방암 선별 검사인 엑스파인더 BC를 개발하여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엑스파인더는 총 4개의 엑소 마이크로 RNA를 QRT-PCR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다중 펩타이드 마커를 활용한 간암 감시 검사인 엠파인더 HCC 서비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파인더 시리즈는 그 최적화된 다중 바이오마커 패널 및 독립적인 알고리즘 구축하여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CT나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 노출 없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다중마커 패널 구축 기술과 분류 통계 알고리즘은 보건 신기술 인증, CE 인증, 그리고 국내외 약 40여 개 이상의 특허 및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소개입니다. 당사의 대표 제품이자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인 아이파인더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이파인더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에 해당하는 8종 고형암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정확도는 민감도 86에서 96%, 특이도 85에서 95%에 달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19개의 종양 등 면역 마커를 활용하여서 그리고 개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선별교사인 엑스파인더입니다. 엑스파인더 검사는 민감도 98%, 특이도 96%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사종 다중 유전자 바이오마커와 개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유방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타 암종 대비 높은 정확도가 주 경쟁력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저희 DDS 기술,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은 현재 신약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 전달 시장은 글로벌 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조 6,9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인 16%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초음파 표적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음파 표적 약물 전달 기술은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 제조 기술과 초음파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제어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가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떤 EPR 효과, 암에서 특이적으로 혈관 간극이 넓다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EPR 효과로 약물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에 외부 감응형 에너지 원인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약물 전달체의 약물을 탑재한 뒤에 혈액을 약물 전달체가 돌고 있을 때 특정 영역에만 비침습적으로 초음파를 자극하여서 해당 영역에서만 이 봉입되어 있던 약물을 방출시키는 이런 외부 자극 기술을 더해서 타겟팅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한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은 분야에 따라서 약물을 포집하거나 포집하지 않거나 혹은 약물의 종류가 친수성이거나 소수성이거나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약물 전달체 제조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외부 자극형 기술인 초음파 에너지에 반응하는 어떤 감응도를 부여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이 특징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인체 내에 특정 장기나 어떤 조직으로 에너지를 집속시킬 수 있는, 마치 쉽게 얘기하면 돋보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는 외부에서 내부로 에너지를 손실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으로 약물 전달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체 내 장벽들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약물 전달체를 위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화 현상을 유도를 해서 약물 전달이 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물 전달 효율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약물이 흡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저희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도표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보이는 도표가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두피에 적용할 수 있는 인체 외부로 노출된 각질을 대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물을 포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기포는 단층 구조를 가진 미셀 형태, 즉 초음파 에너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제조가 되었고요. 피부 쪽에 적용하기 위한 초음파는 특정 위치를 표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평한 평면 형태의 수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의 경우 인체 내부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집속형 초음파 변환기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약물이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외부 물질로 인식이 돼서 어떤 효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약물을 약물 전달체 내에 봉입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집속형 초음파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혈관벽, 세포벽을 대상으로 약물의 흡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모두 다 캐비테이션이라는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입니다. 그럼 이 공동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잠깐 알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액체나 가스 속에서 초음파나 혹은 다른 압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소기포 혹은 이 약물 전달체의 생성이나 움직임 혹은 붕괴 등의 현상을 뜻하고요. 이 캐비테이션 현상은 초음파와 미소기포의 반응, 초음파의 강도에 따라서 스테이블 캐비테이션과 오른쪽에 보시는 이너셜 캐비테이션으로 나눠집니다. 스테이블 캐비테이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초음파 음압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전달체가 활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너셜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초음파 압력이 가해졌을 때 혈관벽이나 세포벽에서 급격한 약물 전달체의 비선형적 운동을 통해서 약물을 혈관 밖, 기관 혹은 세포 내로 약물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기술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피부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세 전류를 이용한 이온 영동법, 마이크로 니들, 미세 바늘을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법, 상마 기술을 이용한 레이저 기법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저분자 물질을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기의 약물 전달 효과가 급격히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자의 힘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변동성이 있고 오히려 이 혈관을 건드려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극이 심해서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약물 전달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부 쪽 각질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인 왜곡을 통해서 피부 밑으로 이렇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극이 없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고분자 물질을 흡수시킬 수 있다, 혹은 저분자 물질의 흡수량을 월등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 피부 약물 전달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적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기존의 표적 항암제나 이런 유전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특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이나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종약에 대한 특이성에 따라서 작용 효과가 좀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로 들어갔을 때 혈액 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내에 약물을 탑재하여서 약물의 체내 순환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비침습적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초음파를 가함으로써 약물 전달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영역으로의 약물 표적 전달에 대한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그리고 한 어떤 유방암이나 특정 암에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약을 쓰느냐, 그리고 초음파가 집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다양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해서 도출한 다양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피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물을 내부에 탑재하지 않는 초음파 감응형 에이전트만이 코어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는 쉘을 통해서 분산성을 높이고 기포의 안정성을 높인 저희의
특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바른 약물 내에서 이 기포의 부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물보다 비중이 약간 무거운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피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왜곡을 일으키기에 더 용이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가밍형 미셀과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은 그 피부 조직과 디퓨전 셀을 이용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HPLC 정량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일반 도포군과 기술이 적용된 실험군에 대한 비교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는 500달턴 이하의 크기에서만 흡수가 할 수 있고 대부분 100에서 200달턴 정도의 분자량만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00달턴 이하의 분자량에서는 저희 기술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확인해 본 결과 페놀릭 액시드라는 비타민 계열의 이 물질은 초음파를 30분 적용했을 때 약 1700배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초음파를 3분 적용했을 때 약 11.9배, 그리고 아데노신의 경우 초음파 3분 적용 시 약 7.3배, 그리고 리도카인의 경우 초음파 6분 적용 시 약 4.2배의 일반적인 도포에 비해서 약물이 많이 전달되는 것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없는 크기죠. 이제 500달턴 이상의 15만 달턴의 크기의 덱스트란인데 형광이 부착된 이 덱스트란을 사용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 피부에 얼마만큼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저희 기술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도포된 실험군과 혹은 그 일반적인 약물에 초음파만 단독 적용한 실험군 에서는 전혀 약물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초음파 반응형 미셀과 약물 그리고 초음파를 모두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이 15만 달턴 되는 크기의 덱스트란이 피부를 투과하여 피하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의 경우 앞선 실험 결과들과 다르게 온오프에 대한 부분이라서 몇 배라는 게 좀 의미가 없고요. 15만 달턴 되는 것이 정량적인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적용한 실험군에서만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적용되었던 이 부분 피부 조직을 박리하여서 깊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실험동물 넷에서 약 600 마이크로미터의 깊이, 즉 진피층에 해당하는 깊이로 이 약물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히스톨로지컬 분석을 통해서 피부 각질이나 피부 진피에 데미지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부 조직을 사용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하기 전 혹은 초음파만 적용한 실험군 혹은 저희 기술이 모두 적용된 실험군을 비교해 본 결과 초음파만 적용했을 때는 피부 조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초음파와 저희 미소기포가 적용된 실험군에서는 약물이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채널과 아까 앞서 설명드린 캐비테이션 효과에 의해서 약물 전달의 흡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중에서도 두피에 해당하는 탈모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피 내에 있는 모근에 있는 ORS 셀이라는 그 줄기세포에 초음파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나 혹은 초음파 약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줄기세포의 분화를 저희 초음파 기술이 촉진시킨다. 그리고 그 촉진된 세포 내에 탈모의 모발의 생성과 관련된 유전적 요소들을 확인했을 때 저희 기술과 약물이 동시에 적용된 실험군에서 모두 이 유전적 요소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약물 전달체는 그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여러 가지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이적으로
항암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친수성 약물의 경우 독소르비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성 항암제의 경우 파크리탁셀, 탁솔 계열의 항암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약물 전달체를 각각 제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립하였습니다. 왼쪽에 아래 위로 보이시는 이 그림이 그 위쪽은 친수성 약물을 탑재했을 때 그 형태학적인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은 소수성 항암제를 탑재한 결과입니다. 아래 위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초음파 감행형 에이전트가 포함된 부분은 형광이 발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친수성 항암제나 소수성 항암제가 들어간 부분에 형광이 띄는 물질을 같이 태깅하여서 넣었고, 이때 초음파 감행형 에이전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체 내 부분에는 약물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렇게 초음파 감행형 에이전트를 넣는지는 앞서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외부 자극형 기술인 초음파 에너지에 대한 감응도를 높여서 초음파 에너지가 가해지는 위치에서만 약물이 방출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결과에서 보시면 일반 에멀전의 경우 이 초음파에 대한 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감응형 미셀의 경우 초음파에 대한 감응도가 높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조도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냅니다. 오른쪽 정량 그래프를 보시면 초음파가 조사되지 않을 때와 조사되었을 때 이후의 초음파 감응도 차이가 일반적인 에멀전과 저희가 제작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에서의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와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 내로 얼마만큼의 약물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임상적 의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형광 이미지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과, 그리고 그것을 에멀전화한 물질, 그리고 약물 전달체 내에 탑재를 하여서 초음파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대부분의 결과에서 세포 내로 빨간색 형광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작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와 초음파를 사용했을 경우 일반적인 그 형광체를 도입했을 때보다 약 10.6배의 약물 도입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약물 전달의 효과가 얼마만큼의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해 본 결과 유방암 세포주 MDA-MB231셀에서 저희 약물 전달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일반적인 약물 전달체가 적용된 경우, 혹은 단일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적용된 경우, 혹은 저희 기술과 함께 파크리탁셀이 봉인된 약물 전달체를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항암제가 사용되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77.9%, 즉 22.1%의 이니비션 효과를 나타낸 반면 저희 기술이 모두 적용된 실험군에서는 약 46.2%의 튜머 이니비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약물이 적용된 그런 케이스에 비해서 약 24% 정도의 효과 증가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항암제인 ANT2shRNA와 저희 초음파 기술을 사용한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ANT2shRNA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결과들은 조금 더 뒷단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약물 전달체를 적용했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대퇴부에 유방암 세포를 심고, 그리고 ANT2와 미소기포를 동시에 주입한 다음 초음파 에너지를 암 조직에 조사한 결과 그 암 조직에서
ANT2가 넉다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였고요. 이 ANT2가 넉다운 됨에 따라서 암 성장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생존율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BBB 오프닝이라는 실험인데요.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 즉 뇌 조직에서는 일반적인 장기보다 훨씬 더 약물이 전달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한 결과 두개골이 있는 상태에서 두피 피부만 열어둔 채로 집속형 초음파를 가할 경우 약물 전달체와 염색제, 파란색 염색제를 투입하여 초음파를 특정 뇌 조직에 조사한 결과 초음파가 조사된 영역에서만 염색제가 전달이 되어서 파랗게 뇌 조직을 염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뇌, 유방, 췌장 등 초음파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연구 개발에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을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한 몇 가지 부분 중에서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거나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초음파 기술과 초음파 약물 전달체, 미셀에 대한 기술은 피부 미용 분야에 적용하여서 저희는 약 한 2년 전 그 시스템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초음파 신호 기술이 탑재된 뷰티 디바이스와 저희 미셀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 1회 그리고 3분 적용을 통해서 도포 대비 원료 흡수량이 약 200%에 도달하는 것을 PNK 피부 영상 연구센터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은 판매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용하고자 하는 기술은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특히 탈모에 대해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는 미소기포와 함께 이 식약처에 대한 임상 및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피부 질환에 대해서 특히 탈모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허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방암 치료제는 ANT2 shRNA라는 물질로 암에서 특이적으로 높게 발현하는 유전자나 단백 마커를 찾아서 저희가 진단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전자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제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ANT2라는 이 유전자 채널이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채널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전자 치료제를 혈액 내에서 잘 보호하면서 인체 내에 오랫동안 순환시킬 수 있는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 치료제는 특이적으로 세포 내로 도입이 되어야만이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에 대한 효과가 확보되어야지만이 성공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사가 개발한 초음파 약물 전달 시스템과 유전자 치료제를 결합한 제품을 현재 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단독 효과입니다. 초음파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치료제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 결과 다양한 암종에서 이 ANT2가 높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에서 가장 높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당사는 이 치료제의 첫 타겟으로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론으로 내세웠던 그 암세포 내에 어떤 ATP 생산 감소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유방암 세포의 이동성,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당 유전자를 넉다운 시켰을 경우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으로 치료했을 때 역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방암 치료제와 당사의 초음파 표적 약물 전달 기술을 결합을 하여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내에 ANT2SHRNA를 탑재하고 특정 영역의 초음파를 자극을 하여서 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출시를 위해서 현재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의 경우 국내외 약 24개 특허 및 KC 인증 그리고 다수의 SCI 논문 발표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추진 전략입니다. 당사의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출시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크게는 체외암 진단,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을 들여다보면 현재 서비스 중인 아이파인더 제품의 경우 AI 방법론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 마커 패널로 이루어진 마커에 다른 유전자 마커, 펩타이드 마커 등을 더해서 기존의 아이파인더를 업그레이드하는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엑스파인더 BC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미용 분야에서 초음파 기술이 적용된 소노큐브, 소노스킨에 대한 브랜드를 출시하여서 현재 판매 및 판매처 다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식약처의 인허가 및 임상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방암 치료제, 저희 ANT2SHRNA를 탑재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업화 전략입니다. B2B 분야에서는 협력사를 통한 고객 창출, 국내 탑 숙탁 기관 및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을 창출하고, 국내 1위 기업 검진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대기업 및 금융기관 고객 유치를 주력하고 있고, B2H 부분에서는 병원 계약을 통한 고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올리는 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약 300여 개의 병원과 계약을 해서 B2H에 대한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B2C입니다. 직접적인 고객 창출 방식이며 마케팅을 통한 직접적으로 고객을 창출하는 구조이고, SNS나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예약 시스템 등을 운영을 통해서 B2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화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 기존 지역 보건소에 스마트 암 검진소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 거점 분석센터 및 랩을 이용한 검진센터, 그리고 중앙국립암센터나 종합병원에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4분기에 미국 시장 진출을 이룩했습니다. 미국의 클레아랩 보유 체외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미국 내 LDT 서비스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의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